안녕하세요. 강성입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해드릴 내용은요, 얼마 전에 구글 노트북 LM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PPT 슬라이드를 지금 수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가 수정하는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몇 차례 제가 안내해드린 구글 노트북 LM을 다시 한번 인공지능 기본법이란 주제를 해가지고 간략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내해드릴 내용은 개념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이 얼마 전에 1월 22일 날 시행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법을 도출할 거고요. 그리고 PPT를 우리가 이제 만들 건데, 근데 많은 분들이 디자인에 대한 PPT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T 템플릿 구글 확장 프로그램의 바나나 NL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을 노트북 LM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었던 PPT 수정하는 방법을 이게 2, 3일 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트북 LM에 대한 설명을 안내해드리기 전에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안내해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어, 노트북 LM에다가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질문을 여기 네 가지의 자료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PPT가 수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른쪽의 스튜디오에서 지금 내가 왼쪽에 올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오른쪽에서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내가 올린 자료를 토대로 오른쪽 스튜디오에서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오디오 오버뷰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마인드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슬라이드 자료인데요. 예전에도 슬라이드 자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거를 조금 전에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거를 미리 해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에 적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고요. 자,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만들어줍니다. 되게 잘 만들었죠? 자, 한번 이렇게 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궁금한 점, 그 다음에 고역량 인공지능이 뭔지, 자, 이 자료를 내가 올려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걸 만들어주는데요. 근데 이것을 예전에는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PDF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PPT로 다운로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파워포인트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게 다운로드가 이미지 통째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정이 좀 많이 이렇게 어렵거든요.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근데 지금 뭐가 업데이트가 됐냐면 이게 연필 표시 보이시죠?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PPT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이 PPT에서 아직까지는 이게 이미지로 이렇게 하나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 수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그 눈금도 있는데 이거 수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지금 이 기능이 어디 있냐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 수정이라는 연필꽃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단에 여기 슬라이드 변경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메모 끝 대신에 제가 여기다가 뭐라 그러냐면 메모 끝 이것을 그냥 랑잠 제가 AI 교육 연구원 이렇게 바꿔 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가 반영을 해가지고 12번 슬라이드 12번째까지를 얘가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 수정 버전 생성 중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에 대한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릴 건데요. 먼저 지금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노트북 LM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노트북 LM이라는 거는 구글이 만들었고요. 자, 내가 올린 자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터넷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줘야지만 답변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매우 높고 거짓 정보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성형 AI랑 무슨 차이점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인터넷에서 배운 자료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면 무조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얘네는 무조건 답하는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거짓 정보라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노트북 LM은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기 전에 질문할 수 있는 채팅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은 되게 막연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대신 내가 자료를 올려주면 이걸 토대로 해서 답변을 주고요. 신뢰도가 높은 답변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도 내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스스로 찾고 탐색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내가 올려준 자료 토대, 그리고 내가 찾게 해준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할루시에이션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얘네는 데이터를 학습을 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미리 보여드리면 여기서 노트북 LM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트북 LM은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겨서 노트북 LM을 학습하는데 조직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학교의 데이터는 비공개로 유지되고요. 개인의 경우 여러분들이 무료로 제미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학습 예를 들어서 학습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게 되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공유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다른 사람이 같이 보게끔 하게 되면 이게 학습 자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학습 자료로 얘네가 쓰지 않고 개인 정보에,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안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렇게로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올릴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 미리 해놨는데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해서 지금 학교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이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국정원에서 내놓은 발표한 자료인데 보안 가이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AI를 활용하는지 그 가이드를 아니고 지금 이거는 법령입니다. 법령을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는데요. 이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게 인공지능 기본법인데 이 법령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논문 같은 거 보고서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이 자료에 업로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미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많이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왈가왈부하고 이거 워터마크를 해야 하냐 아니면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많이 뭐 이렇게 구청에 가서 물어보시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이럴 때 노트북 LM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토대로 넣었고요. 제가 질문은 어떻게 제가 정리를 했냐면 저도 질문 리스트를 이거를 챗GPT나 지금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제가 챗GPT나 클로즈한테 물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우리 일반인 소비자, 저 같은 일반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공지능 기본법이 지금 시행됐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로 질문을 구성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에 대출 신청을 했는데 3초 만에 거절됐어요. 사람이 심사한 건지 AI가 심사한 건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또 예를 들어가지고 내 얼굴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 유튜브에 올랐는데 신고하면 법으로 삭제시킬 수 있나요? 이런 거를 노트북 LM에다가 법을 토대로 우리 그 기본법을 토대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또 생산자,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SNS 마케팅 카피를 AI로 뽑아서 올리고 있는데 매번 AI가 작성했습니다라고 표시해야 되는지 이게 매번 이게 되게 여러분들 이게 질문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노트북 엘렘에다가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이 있는데 요즘에 되게 많더라고요. 챗GPT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자, 요런 것도 이제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게 좋을까요? 여기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민원 챗봇을 도입했는데 엉뚱한 답변이 해서 답변을 해가지고 민원인이 피해봤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인지 아니면 AI를 납품한 자가 책임지는지 되게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이런 거를 노트북 엘렘에다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제 미리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자, 지금 이제 여기 자, 노트북 엘렘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자, 노트북 엘렘에서요. 들어오시면 새 노트북 만들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자료,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파일 업로드를 해서 지금 자료를 지금 인공지능 기본법의 법령과 여러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넣으시는 거는 제가 몇 차례 이전 영상에서도 노트북 엘레멘에서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제가 대화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건데, 자, 보시게 되면 노트북 엘렘은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는 내가 올린 자료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스튜디오에는 내가 올린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각각의 다양한 구글이 만들어 온 템플릿을 활용해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곳이 스튜디오입니다. 그 가운데 창이 뭐냐면 진짜 아까 전에 제가 궁금한 부분을 나와 노트북 엘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노트북 엘렘을 움직여서 내가 질문하면 답변이 나오게 하는 구조는 그 엔진은 제미나이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거예요. 제가 궁금한 점, 제가 일반인 이라는 과정 하에서 여기 카카오뱅크에 대출 신청했는데 3초 만에 거절됐어요. 사람이 심사한 건지 AI가 심사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다가 제공해 주신 기본법은 고역량 인공지능 영역에 분류됩니다. 그래서 3초 만에 대출이 거절된 상황에서 A가 심사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고지 의무와 설명 요구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인데, 저 같은 일반인인데 블로그 쓸 때 챗GPT를 좀 활용했는데 법적으로 A가 썼다.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되면 이 법령을 토대로 볼 때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A가 썼다는 박힐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표시 의무의 주체는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기업 입장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만든 AI 채용 면접식 평가 시스템을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용량 인공지능이 아니냐는 항의를 받았어요. 저희 제품이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법령에 따라서 이거는 고용량 인공지능이어가지고 이거를 해당이 가능하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여기다 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1번이라는 기본법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서 이거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쵸? 고역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사가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사가 학생 생활 기록부를 쓸 때 AI 초안 작성 도구를 쓰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할 때 여기에서 개인정보 원칙을 준수하고 최종 검토를 교사가 직접 수행하는 전제 하에서 보조적으로는 가능하나 법적 보완적으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 민원 챗봇을 도입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봤어요. 구청이 책임지나요? 아니면 납품업체가 책임지나요? 할 텐데 여기 뭐라 그러면 진짜 이거 되게 우리가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인공지능 기본법과 국정원에서
발표한 국가공공기관 AI 보안 가이드북에 따르면 1차적인 책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청이 있대요. 구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만 AI 자체의 그 챗봇의 기술적 경험이 있으면 납품업체의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 애매모호한 건 우리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다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많이 뭐 이렇게 좀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노트북 LM에다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이렇게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지금은 우리가 슬라이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슬라이드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방법을 안내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기 이 PPT에서 제가 하단에 뭐라고 했었냐면, 저기 볼게요. 자, 맨 마지막 장에 아마 여기에 랑잠 AI라고 적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해달라고 한 거, 여기 수정을 눌러가지고 제가 시켰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맨 마지막에 여기 뭐라 그랬냐면 네, 랑잠 AI 교육연구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정 누르시고 여기 제가 랑잠 AI 교육원을 다시 랑잠 AI 교육연구원을 이렇게 화살표로 할게요. 아, 랑잠 AI 연구원 잠깐만 교육연구원이죠? 저도 오늘 그냥 한국 간단하게 한국 AI 디지털 교육협회 이렇게 수정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정하신 걸 가지고 여기서 파워포인트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자, 이거는 간단하고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보신 이런 템플릿을 어떻게 했냐 하면 자, 이거는 템플릿이 뭐가 있냐면 지금 제가 여기 오른쪽에 바나나 있잖아요. 바나나 N이라는 크롬 확장자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롬 창에서, 이건 구글 크롬이잖아요. 구글에서 바나나 NL이라는 확장 프로그램, 제가 여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웹스토어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구글 웹스토어에서 바나나 NL 이렇게 치시게 되면 없네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크롬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 확장 프로그램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요, 지금 이제 여기도 보시게 되면 확장 프로그램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슬라이드 자료를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제가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나노 바나난이라는 확장 프로그램 여기다가 설치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일단 이건 한국어, 중국어, 그다음에 일본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영어, 저는 한국어로 해서 바나나 NL. 그럼 인기 있는 거, 비즈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걸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이 노트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수정만한 스타일도 있고 이런 레고 스타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런 이것도 괜찮겠네요. 어떤 게 괜찮으려나. 이런 웹툰 스타일도 있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 이런 게 좀 낫겠네요. 자, 이게 프롬프트예요. 자, 이게 디자인이 된 프롬프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뭐라고 이제 작성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인공지능 기본법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 교사, 공무원, 기업 담당자에게 쉽게 설명하는 교육용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데, 구성은 15장 정도 하고, 첫 번째 표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본법이란 3장엔 이렇게. 자, 슬라이드 원칙에는 이렇게 한 장당 슬라이드당 텍스트는 3줄. 왜냐하면 전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뭐라 그러냐면 각각의 슬라이드 하단 중앙에 랑잠 AI 교육연구원 이렇게 기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그 템플릿, 저만의 이제 원칙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노트북 엘렘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발표자 슬라이드 하고 간단한 게 좋고 길이 짧게 이렇게 그냥 길이는 이렇게 그냥 둘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생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지금 제가 지정한 나노나 바나나 디자인에 있는 걸 적용해가지고 생성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정을 할 때 마지막 장에 랑잠 AI 교육연구원을 한국 AI 디지털 여기 바꿔달라고 했는데 잘 바꿔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제가 안내해드린 거는 노트북 LM을 가지고 지금 중점적으로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인공지능 기본법이 얼마 전에 도입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여러 번 몇 차례 영상으로도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스튜디오에 있는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보다도 내가 질문하는 거,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면 공공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하는지를 한번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이쁜 디자인이 없을 때는 나노 바나나 NL이라는 구글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예쁘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된 부분, 이 수정이란 그 PDF 여기 보시게 되면 수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수정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노트북 LM의 PPT가 너무 잘 만들어 좋았는데 수정할 수 없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는 수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구글 계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배포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노트북 LM 같은 경우도 저는 이 무료 계정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다른 무료 계정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슬라이드 주정해가지고 여기에서 수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무료 계정에서는 아직 이 수정이 배포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조만간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안에 다 여러분 무료 사용자도 이렇게 다 배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이게 얼마 전에 최근에 바뀐 것 같은데요. 이게 무료 사용자에게는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뭐 인포그래픽이나 슬라이더가 하루에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 주의하셔가지고 4개짜리는 4개가 왜 안 되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는 한도가 하루에 무료 사용자에게는 이렇게 제한되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